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아산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경기입니다.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희망찬 꿈을 꾸려 합니다. 아산을 비상시킬 담대한 꿈을 꾸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정책 구상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아산을 둘러싼 평택, 당진, 천안의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전략을 구상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가의 제도와 예산, 정책들을 활용하여 아산의 지도를 바꿀 전략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면서 제 정책 구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여는 그랜드 비전 중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아산은 아름다운 산과 풍부한 수량을 가진 하천, 기름진 들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산만을 통해 큰 바다까지 뻗어나갈 뱃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백석포와 둔포까지 포구가 이어졌었습니다. 아산은 항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산의 바다는 한 귀퉁이로 내몰리고 아산호와 삽교호의 민물에 치여 짠바다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갯가에 불과하던 평택의 어촌은 35년 만에 동북아의 중요한 무역항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평택과 당진은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의 놀라운 성장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 리더들과 장기적인 안목과 노력이 결합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산만을 같이 접하고 있는 평택과 당진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면서 아산만을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산의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50년 후, 100년 후 아산만에서 아산시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산도 갇힌 바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하늘이 있어야만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로 물길이 닿아 있다면 세계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뱃길은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활주로입니다. 뱃길이 닿은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아산의 바다 뱃길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뱃길을 만드는 일은 해양도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가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저 박경기는 그 힘든 도전을 시민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아산도 국가해양정책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땅, 희망의 땅을 개척하려던 인주의 꿈, 아산의 꿈이 좌절되었던 아픈 과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06년에 인주 앞바다에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아산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와 아산시의 무능한 대처로 흔들리다 결국 2012년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리더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만이 아산의 100년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만이 아산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산만의 무한한 가치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추진했던 아산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의 핵심 내용은 130만 평 매립지위에 첨단 산업단지와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면 이미 아산의 앞바다는 활기찬 산업기지로 변모되었을 것입니다. 좌절의 아픔은 아직도 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응대하고 더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산의 희망의 바다를 열겠습니다. 평택 당진항은
임해 산업단지들로 채워지고 수도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물류 중심에서 이제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선석에서 2040년까지 총 81개 선석을 개발 완료하여 연간 1억 4,800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종합 물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해권 주요 항구들이 경쟁력을 따라가려면 대중국 거점 항만으로서 지속적인 확장이 절실합니다.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대내적인 해양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산 공세지구 공유 수면에 첨단 복합 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트라이포트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두 시설을 갖춘 첨단 복합 임해 산업단지는 평택 당진항의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산만을 끼고 동서로 포진한 평택 당진항의 남쪽 꼭지점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서 아산항으로 추가 개발한다면 트라이포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후 임해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세 도시 연합항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평택, 당진, 아산항, 평당화 시대가 열립니다. 아산항은 임해산업단지에 가설되는 화물선석, 여객터미널, 어항, 해양 생태공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첨단 복합항만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산항의 개발은 아산의 100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체대한 일입니다. 아산항은 평택 당진항의 단계적 확장에 발맞춰서 향후 30년부터 항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먼저 첨단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평택 당진항이 포화 상태가 되기 이전부터 아산항을 개발하여 부두별 특화와 기능 재배치를 한다면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한 최적의 무역항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산은 신설될 서해 복선 전철과 서부 내부 고속도로의 광역 교통망과 당진 천안 고속도로와 같은 도내 횡단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새로운 육상 물류의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해상 물류의 기지가 될 국제 무역항까지 건설된다면 육상과 해상의 물류망을 완비한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물리적, 경제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산 리더들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아산시는 임해산업단지와 아산항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신계획으로 바뀌는 올해가 아산항 개발의 호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임해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트라이포트 개발사업 추진을 전명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 전력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특히 매립 및 임해산업단지 조성과 부두 개발 사업을 주관할 사업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의 대형 민간 사업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월 14일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연구를 발주한 지를 매립 예정구역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만 개발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으로 반영하고 아산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상위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완성될 제4차 전국항만계획에 아산항을 신설 항만으로 장기 검토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2019년 고시한 신항만 기본계획도 계획 수정을 통해 아산항 개발 구상을 담아야 합니다. 임해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트라이포트 개발 사업은 평택, 당진, 아산의 경계를 뛰어넘어 상생 발전하는 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중국 국제무역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택 당진항의 과감한 장기 확장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아산항을 추가로 개발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임해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트라이포트 국제무역항 개발은 아산 시민들의 집념과 열정이 없으면 절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아산 시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아산시와 국회의원,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박경기부터 10년 안에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0년 이내에 트라이포트 개발이 실행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야 리더들도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트라이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30년 후 아산은 트라이포트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산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응비할 발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산 트라이포트의 개발은 사통팔달 물류망을 갖춘 산업도시 아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산은 항구입니다. 닫힌 바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희망의 바다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 박경기가 시민과 함께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설명이나 궁금하신 말씀 질의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광 기자입니다. 현재 지도상에서 아산만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명칭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산항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이며 내용에 보면 화물선서, 여객터미널, 어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어느 경우에 배를 조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만의 명칭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아산만이 실제 아산을 상징하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산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만의 이름에 걸맞는 아산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고 또 아산만의 완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 당진항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어 있고 2030까지 81석 정도까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준비하는 아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30만 평 정도의 매립 예상 지역이 있는데요. 제 소망은 이곳이 우선은 임해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산업기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당진항이 포화 상태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바로 준비되었던 선석, 산업단지와 연접해서 만들어진 선석, 이 부분을 무역항 기능과 어항 또는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구상을 많은 시민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매립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립사업 주체의 또 다른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과 국가 또는 아산시 공동 SPC 사업 정도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면서 그 내용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요,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서해대교 하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배의 그 톤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해바다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오가는데 우리 아산만으로 진입하는 곳에서 이제 바다 수심의 깊이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건 5만 톤급이 지금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수심이 14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좀 깊이 더 깊이 16m 정도로 준설하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만 톤이 현대제철 보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에 교각이 큰 주 교각이 있고 양옆으로 이제 보조 교각이 있는데 큰 교각 밑으로 20만 톤 이상의 통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아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평택항과 당진항과 연계해서 기능 분담을 통해서 아산항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매립을 하고 앞에 준설을 하면 3,000톤급에서 5만 톤급까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86년 우리 지금 35년 전에 평택항이 최초로 외국의 화물선이 입학한 게 3,000톤급이었습니다. 그 평택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항도 평택항의 또 당진항의 수용 능력과 확장 단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청에 이제 보셨는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차 공유순환 지금 매립 기본 계획에 현재 연구 발주한 게 신수 시설이 2만 제곱미터밖에 지금 시에서 지금 한 거는 저반 쪽으로는 7.7km 그 갯벌 그쪽 사이인데 이거에 대한 지금 총무를 하시겠다는 같아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아니 현재 그러면 공인수명 매립 기본계획 연구를 발주한 상태로 신수시설 2만 제곱미터에 저반 지금 7.7km를 가겠다고 연구 발주를 해놨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 태클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말씀드리는 거.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번외로 이런 현재 기자회견에 상관없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한진공으로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진영 후보하고 현도신 후보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경선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그렇게 잡힌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이따 번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2만 평방미터 정도의 생태 환경,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계획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평택항, 당진항, 국가 항만 정책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아산이냐, 당진이냐, 평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항구팅이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 그리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산만의 엄청난 잠재 가치를 이 그랜드 비전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그 상태의 바다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느냐? 올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이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면서 전국적 단위로 제가 검토한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올해 그런 중요한 국가 상위계획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야 우리가 30년 후, 50년 후까지 계속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항만청이나 항만공사 등등의 여러 관계 기관들의 동향과 포부, 계획들을 제가 검토한 결과 그들에게 주문하고 또 일깨우고 저희가 호소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준비한 그런 계획은 이 계획 속에 들어가는 10분의 1, 20분의 1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구에 포함,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얘기한 건 태클을 걸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연구를 지금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예, 그럼 제가 뭐 직설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연구의 범위와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제 그랜드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드라이포트 개발 계획을 포함한 연구 영역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나선능을 전문입니다. 그 지구 물길이 열려야지만이 한국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근진 쪽에서 지금 청평강 쪽으로 내리치 쪽으로 연입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어느 확보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리 높이라든가 배가 들어오려면 이제 다리 높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평택 당진의 여러 가지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아산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구상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면 막아야 되고 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정 지역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부도와 서부도 있는데 서부도에서 이어진 지금 방파제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20년 후까지 계속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육교는 그 이후에 검토할 상으로 계획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공세지구가 매립이 되면 바로 우리 공세지구가 말하자면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연육교는 어디에 필요하냐? 바로 우리와 평택항의 연육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의 흐름을 보승, 현덕 지구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발전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산의 미래는 오직 그 바닷길을 열어야 한다는 그 한 말씀으로 네. 압축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바닷길이 열렸을 때 아산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구상을 하면서 몇몇 전문가들한테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각각 얘기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일자리와 또 그 다음에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겸허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임해 산업단지를 또 복합 항만 구상을 포함한 단지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추정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데 임해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지금 보승이나 현덕단지 그 다음에 지금 시흥에 백옷 매립지가 있는데요. 백옷 매립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황해 경제 자유구역에 바로 우리 아산이 준비돼서 아산이 단계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흥이 먼저 매립지에 R&D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자유경제구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 6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흥하면 사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하고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송도 신도시와 백옷 시흥 매립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데 바로 거기도 우리 아산만처럼 대꼬랑을 두고 한쪽은 송도 신도시 하나는 시흥 신도시입니다. 시흥은 그거를 4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매립지로 묵혀놓은 게 2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몇십 년을 준비해도 싸워나가고 쟁취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흥도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올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율 첨단 기기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최초의 첨단 R&D 시설로 건설하게 되고 그 특화 지역을 경제자유구로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기 때문에 황해 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은 우리 아산만도 임해산업단지를 특화된 기능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적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1분짜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산항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아산시가 몇 년 전에 이제 평택항을 아산항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민주 검사를 그때 5천만 원을 주고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도 작년도 그렇고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평택항으로 우리가 진가고 하자는 쪽에 우리가 이제 아산항 이름을 명수를 방대하게 갈 수가 있나 궁금하네. 지금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경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항만의 이름은 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의 이름하고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산항은 이 아산이라는 말을 뺀다면 우리는 또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천안 아산역에 우리가 많은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산만에서 그나마 남은 이 땅을, 이 금쪽 같은 땅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고 아산항이라는 이름을 또 아산 임해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도계의 경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평택 당진 우리 아산하고 경계 싸움이 있었던 거 압니다. 우리 아산 땅이 사실은 평택항 개발한 거에도 몇만 평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평택이나 당진이나 아산의 리더들한테 이야기한 게 경계를 따지지 말아라. 바다는 경계가 없다. 물길은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따지는 거는 작은 시각이다. 지금 세계로 경쟁할 때는 우리 지금 평택 당진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부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중심인 중국하고 대항하면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산항까지 트라이포트를 만들어도 미미한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경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산항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경계의 의미를 다 뛰어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아산 당진 평택항으로 짓고 싶습니다. 드라이포트를. 하지만 이미 35년 동안 평택 당진항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 당진 아산항으로 불리는 거를 저는 수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항이라는 고유 명칭을, 고유 브랜드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절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평택과 당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경계 다툼으로 하다가는 우리 큰 거를 더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 부분은 덮고 우리 아산항 트라이포트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점 노릇을 하고 평택 당진의 그 이유를 대비하는, 그래서 이 트라이포트로 완성해서 정말 3개의 도시가, 정말 3개의 도시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저분이 아산에 또 구현을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해수부 장관을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거든요. 경계를 없앤다라고,
경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산을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발전하는 큰 구상을 그림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금 내놓은 구상이 큰 구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계를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계에 대한 다툼이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고 틀에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는 경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계 속에 있는 이 아산만을 끼고 있는 이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경계에 대한 부분은 잠시 미뤄놓고 평택과 당진의 협조를 얻어내고 우리 아산을 발전시킬 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계 문제에 대해서도 또 법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저도 역시 더 함께 하겠습니다. 플라이포트 국제무역 항이 있지만 그 주변에 개발 매립 사업을 통한 그 데코 사업을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자님 그리고 중립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는 오후 2시까지 이메일을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